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연입니다. 오랜만이죠? 빨리 오려고 했는데 변명이지만 지금 이 영상을 벌써 세 번째 테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 읽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이 좀 비슷하더라고. 공부에 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과연 이 수능, 대학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공부를 하면서 불안감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현역도 해봤고 재수도 해봤고 그래서 누구보다 답변을 좀 나름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고민 읽기에 앞서 제 MBTI를 말씀드려야겠어요. ISTP입니다. 다 명확해요. I 완전, S 완전, T 완전, P 완전. 그러다 보니까 공감보다는 해결책 위주로 얘기를 한다는 점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해결법을 열심히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선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이럴 때는 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 심리라는 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와 살 것 같다 하지 않거든요. 공부하기 싫다 하면서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한 하루 정도 그러다 보면 아마 공부가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 말에 영향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만약에 공부가 하기 싫으신 거면 공부를 하지 않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고3이라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되진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할 때 강제성을 스스로한테 부여를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통도 있을 수 있고 행복도 있을 수 있고 그치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입시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뭐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부모님이 푸시를 하실 수도 있고 해야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의 자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기 무서우니까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 봤을 때 후회할까봐 그 선택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나에 대해 알고 나를 진짜 많이 믿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저 자신한테 되게 엄격한데 또 한없이 자비로워요. 공존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결과론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 건 소용이 없어요.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만한 이루어낸 게 없으면 스스로를 별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뭔가를 할 때 저는 근자감이 엄청 심해요. 될 거라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그게 근거가 되더라고요, 결과에. 내가 된다 생각을 하고 나를 믿으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너무 심리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보지 뭐, 가보지 뭐, 해보면 되지,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못할까봐? 이런 식으로 좀 나를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된다니까?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얘기가 조금 샜는데 아무튼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를 할 때 제대로 확실히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인생이 좀 더 깔끔해지더라고요. 그 다음, 대학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 게 아니라면 사실 대학이라는 건 이제 별로 크게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유일한 공간인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열정을 태울 수 있는? 뭐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선 생각보다 배움의 장은 많지 않아요. 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강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경로는 많겠죠. 근데 너무 한계가 있어. 책으로 뭔가를 배우는 것도 너무 한계가 있고요. 그런 어느 집단에 소속돼서 또래들이랑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걸, 혹 아직 뭘 배우고 싶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서 배우고 싶은 걸 찾는 과정. 저는 값지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대학을 가야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그 당시에 안 들리거든요. 왜냐면 저도 안 들렸으니까. 저도 그래서 대학 안 갔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제가 삼수를 하는 이유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떠나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사회생활을 2년 정도 했잖아요. 뭔가 성인이 되면 엄청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소속된 곳이 없으면 자유로움도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특히나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대학교가 훨씬 더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와닿을까? 내가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혹 다른 나라에서 좀 베네핏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학생이잖아요. 관용이 베풀어지고 훨씬 더 기회의 창이 많고, 근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남들은 다 그런 기회를 갖는데 나만 안 갖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회가 이제는 고졸이라고 나쁘게 보지도 않고 대학을 안 갔다고 해서 혀를 끌끌 차지도 않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 그러고 5만 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 오 약간 좀 신기하고 이런 눈치거든요. 근데 뭔가 자꾸 말을 얹어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을 때 비로소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제가 하는 말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꾸 뭔가 이야기가 좀 넓어지는데 저는 인생마다 템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고유의 템포가. 그냥 그 모든 게 다 정해진 템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걸 진작 알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잖아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입시가 인문 입시가 아니라 미대 입시여서 저는 제가 살면서 그림을 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뭔가 가설을 세워보지도 않았던 분야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말이 안 됐어. 저는 그쪽에 재능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보면 가장 제가 해봤던 입시 중에 지금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고 재능이 있다는 소리도 듣고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진작 알지 못했을까? 근데 이 생각이 들다가 그냥 이게 나의 템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사색에 잠기고 사유하고 이런 시간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런 시간은 내 인생의 고유한 템포에 그냥 조금 더 앞당길지 뒷당길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해서 대학을 안 가셔도 그냥 그게 본인의 템포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를 깨달은 것도 본인의 템포고. 그리고 이제 불안감에 대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 불안감은 이용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다 저렇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날 하루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릴 수 있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결국 내가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거나 완벽하게 하지 않고 있을 때 불안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솔직한 나를 보여주기 어려워요. 취향이 부끄러워지고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어요. 솔직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변에서 사회의 부적응자 같다는 말을 꽤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가 굳이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에 관한 건 나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굳이 그거를 남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라지잖아요, 인간은. 내 가치관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신념도 변하는데 한 번 말이라는 건 뱉으면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린 거고, 취향이 부끄러워진다. 제가 이걸 봤을 때 결국 최초의 원인은 나인 것 같거든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는 어떻게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존감이 낮다 높다라는 말도 솔직히 조금 아이러니하고 막 자존감이 높은 사람 보면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흔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인간한테는 공존을 해요. 항상 자존감이 높을 수만은 없고 항상 자존감이 낮을 수만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나도 나인 거고 그런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좀 더 자비로워져. 내가 지금 좀 찌질한 모습을 보였어. 아무렴 어때? 그냥 그런 나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저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비로운 건 정말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거든요. 나는 왜 쟤보다 예쁘지 않지? 그럴 수 있지. 나는 왜 쟤보다 키가 작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인생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스택이 쌓이면 심지가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내면이 단단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단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좀 단순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벽을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살기 진짜 심플해져요. 욕심이 너무 커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먹히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누구한테 잡아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욕심을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 좀 욕심을 내려놔 한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없더라고요. 자기 욕심을 제껏 부려야 적성이 풀리는 분들이라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정신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 잡아먹힌 내 자신이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일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작 해야 할 일, 집중해야 할 일, 이꼴 학업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게 고민입니다. 요것도 결국 단순해지면 해결이 됩니다. 아, 저 너무 좀 도움 안 되나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의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유를 찾아요. 왜 힘든지. 이유가 없으면 안 힘들어 하고요.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해결해서 안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마주하고,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아예 잊으세요. 그러고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생각을 비우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 저랑 정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데 그 생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선 좀 안타깝죠.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너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라고 회로를 말해주거든요. 생각 회로를. 돈이 없어서 힘들어. 돈이 왜 없는지 생각해봐. 그럼 알바를 하면 되지. 근데 알바를 할 형편이 아니야. 그럼 지금 당시에 당장은 돈이 없을 수 있는 사실에 인정을 하고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치. 근데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말이 붙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니 그렇긴 한데는 없다고. 거기서 멈추라고. 뭐 그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나누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그거에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약간 자기 일을 제3자 일을 대하듯이 해보세요. 그러고 약간 인간관계 얘기가 좀 많거든요. 인간관계랑 연애 얘기? 좀 재밌어 보이는 사연. 우선 연애 얘기. 학교에서 첫눈에 반한 선배가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사귀었다가 깨졌다가 반복한 사이래요. 아무래도 제가 그들 사이에 낄 틈이 없어 보이죠? 네. 만약에 그 사이에 끼시게 되면요.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한 인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럴 순 있어. 헤어진 사이에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사람, 그 커플이 붙잖아요? 재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은 완전 멀쩡한 커플 사이에 낀 여우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임자 있는 남자는 거들떠보지 말아라. 남자친구가 집착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착을 하지 마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서운해하고, 제가 그렇다고 집착해 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지쳐요. 헤어지기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저 같으면 천년의 사랑도 식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헤어지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집착하지 말까? 라고 물어봐 놓고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서운해하면 그거 너무 애애 아닌가요? 그럼 아예 물어보지 말든가. 근데 뭐가 됐든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연인 사이에 집착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죠. 근데 어디까지나 투정을 부리는 한에서 가능해요. 집착을 해서 화를 내면 폭력이야. 근데 무엇보다 집착, 나를 좀 통제하려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내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얘만한 남자가 없을까봐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얘만한 남자가 없을 수도 있어.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그 남자를 굳이 만나야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거든. 무튼 집착하는 거 너무 과해지면 똑바로 얘기하세요. 서운해하든 말든.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는 건 너무 애기잖아. 제가 친구 관계가 너무 고민입니다. 저는 현재 고2인데 1학년 때부터 같이 다니던 무리 3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다른 중학교를 나왔고
한 친구는 저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 내가 그냥 정리를 해서 말해줄게. 여기서 든 의문.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걸까요? 저는 학창 시절을 다니면서 인간관계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대를 하지 않았고 늘 선이 있었어요. 친구가 가족 같은 사이가 될 수도 없고 친구가 연인 같아질 수도 없고 가족은 가족이고 연인은 연인이고 친구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상처받는 일도 없었고 실망하는 일도 없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개의치 않았어요. 나를 소외시킨다. 별로 개의치 않았고요. 다 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무리가 그렇게 많은 적은 없었는데 다른 무리 많은 친구들을 보니까 맨날 그 안에서 갈라지고 했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데리러 가지 말고 우선 뭐라고 굳이 그냥 모이세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까지 어디로 오라고. 그리고 안 오면 그냥 버리고 가. 그냥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중학교 남은 친구가 그 친구를 챙기든 말든 그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지나 너무 상대적인 거니까. 난 항상 누구 좋아하면 티도 못 내고 조용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랑 잘 되는 걸 바라만 보는 것 같아. 어떡할까? 요는 답을 이미 본인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티를 내야 되고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티 안 내면 암살이라고. 갖고 싶은 게 있음 쟁취를 해야 됩니다. 하루 계획을 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 이후에는 그냥 다 포기하게 돼서 무기력증이 많이 오는 편이라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아예 무계획으로 살진 않고요. 대략적인 계획은 있어요. 몇 시부터 준비해서 동생 오는 거 픽업해서 행사장 가면 되겠다. 뭔가 이렇게 딥하게는 짜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내일 늦게 일어나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편입니다. 나를 자책할 거야? 이미 못 일어났는데 A안 말고 B안, C안, D안도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대안이 있게. 그럼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결국 같은 얘기로 귀결되는데 자비로워지세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대학교 3학년 2학기에 접어들었어요. 전공도 안 살릴 것 같고 근데 등록금이 부담이 돼가지고 학점 꽉 들어서 4학년 1학기에 바로 조기 졸업하고 혼자 제주도 가서 반년 살면서 하고 싶은 걸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옳은 선택일까요? 친구들은 취업 준비하고 스펙 쌓을 것 같은데 저는 꿈도 없는데 휴학도 안 하고 조기 졸업하고 제주도 여행이 올바른 선택일지. 휴학을 하고 제주도 가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제가 만약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진짜 오래 버틸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10년 대학교에서 존버학이거든요. 휴학 있을 수 있는 만큼 다 때리고 어학연수 다 갔다 오고 교환학생 다 하고 등록금이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장학금 받고 있어서 학기당 100만 원 조금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꿈이 없으시다면 조기 졸업보다는 그 등록금 내는 걸 약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휴학을 하셔서 제주도를 가는 게 뭔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휴학을 하고 제주도 가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다시 돌아올 곳이 있고 그 돌아올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조기 졸업을 한 다음에 제주도에 갔는데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근데 그게 뭔가 대학교 같은 데를 가서 좀 전공 같은 걸 들어야 돼. 인생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조기 졸업하고 가시는 것도 틀리진 않았어요. 그렇거든요. 뭔가 옳고 그른 선택은 없어요, 인생에서. 저는 그래요. 그냥 선택일 뿐이에요. 잘못된 선택도 없고 다 맞는 선택도 없어. 그냥 선택이야. 저스트 선택. 연애 고민 하나 더 해볼까요? 완전 긴 사연이 하나 메일로 온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학생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연애 고민입니다. 오, 약간 라디오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랑은 헤어진 지 2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성격도 잘 맞고 학교도 같아서 항상 만나면서 다른 학생 커플들과 다를 거 없이 너무 예쁘게 만나는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사귀는 날이 점점 길어갈수록 이 친구의 주변 이성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질투가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성 친구들이 선을 넘더라고요. 쓸데없는 걸로 전화 걸고 만나자 하고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의 연락.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 말씀해주시면 난 너뿐이다, 사랑한다 등등의 내용이 자주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해주고 저는 당연히 불쾌해하면서 선을 그어달라 라고 말을 하면 그 남자친구는 선을 그어주었는데 항상 그 선을 넘는 이성 친구들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 질투와 집착이 심해졌고 저도 모르게 친구는 이제 점점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너 스트레스 받아야 할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안 말하고 싶다 하면 저는 힘들어도 이 친구가 먼저 들이대는 걸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흘러 넘기기 때문에 내가 많이 좋아하니 흘려주는 거에 감사하고 넘기자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또 계속 집착과 질투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쳐가던 이 남자친구는 취미를 만들어 하기 시작했고 자기에겐 지금 이 취미가 더 중요하다며 점점 제가 이 친구의 순위에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밀리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친구의 시간을 존중해주자. 나에게 지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취미이기도 한데 내가 계속 나만 봐달라고 하면 어쩌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일주일 정도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잘 지내보자. 일주일 동안 생각이 많았다. 이런 거 고쳐볼 테니까 서로 노력하면서 잘 지내보자 라고 하니까 이 남자친구는 자기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 이제 그만하는 게 좋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의 말에 내가 잡으면 더 추해질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놓아줬습니다. 스토리를 가끔 올릴 때마다 추론하고 걱정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언팔했습니다. 헤어진 지 2달이 되어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죽은 듯이 살아가는데 그 친구가 제 블로그를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을 때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2달 동안 처음 보인 행동인데 그냥 별거 아닌데 저 혼자 의미부여하는 걸까요? 대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들이댄 것도 아니고 들이대는 걸 받아준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들이댄 거 받아준 거 맞습니다. 선 제대로 안 그은 거 맞아요. 남자친구는 잘못이 없지 않아요. 비단 이성 친구의 문제일까요? 아니, 남자친구의 잘못도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선을 그을 거라면 뭐 언팔하고 차단이라도 했어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게 냅뒀다. 그럼 그거는 선을 그은 게 아니지. 연애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성 문제거든요. 제가 진짜 치를 떨려 하는데 저도 숱하게 많은 과거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네요. 저는 평화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성 친구들은 초점도 안 잡아. 내가 화났다고. 근데 비단 그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생각해보면 남자애가 더 문제였어. 사연에서 둘 다 잘못이 있었다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질투와 집착이 심해진 건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이렇게 되게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취미를 만들었다. 취미가 중요하다 하면서 멀어졌다 하는 것도 약간 뚝갑 패고 싶긴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네 이성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너는 고상하게 취미나 만들고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취미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 같아선 다시 안 만나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뭐가 아까워서 만나요? 그죠? 블로그 들어온 건 본인이 이럴 걸 알아서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 의미가 나도 너랑 다시 만나고 싶어 하면서 블로그를 돌아온 거여도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다시 만나고 싶으면 연락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 아시죠? 의미 없이 의미부여하지 말고 추론하지 마세요. 그 다음 사연. 이 사연은 제가 미리 읽어본 사연인데요. 너무 하이틴 드라마 사연이라서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채연님. 길이 긴 것 같아서 이메일 보냅니다. 너무 팬이에요. 제 고민이 채택된다면 꼭 제 이름 한 번만 샤웃아웃 해주세요. 불러달라는 거죠? 예슬님이래요. 플로리다에 살고 계시대요. 완전 멋쟁이 하이틴 걸이에요. 대학교 4학년 유학생이고 지금은 여름방학 기간이고 뉴저지에서 인턴을 위해 3개월 동안 쉐어하우스에서 잠깐 살았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 1층 살았던 오빠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집 주인의 아들이고 자기보다 4살 많은 오빠래요. 집 주인분께서 저 안쓰러우니까 매일 아침까지 회사 좀 데려다 주라고 그 오빠한테 시켰고, 마침 그 오빠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 하다가 그만두고 꿈을 위해 공군에 지원했었는데 여러 면접과 시험을 보고 신체 검사를 하는 기간이라 잠깐 쉬는 찰나였대요. 매일 아침 얼굴을 보니까 점점 친해졌고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 한국에서 산 적이 없는 한국인 교포시래요, 그 오빠는. 어눌하게 한국말을 할 때 너무 귀엽고 영어를 할 때는 정말 섹시하대요. 진중하고 똑똑하고 센스가 있어서 재밌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를 잘 챙겨주고 나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여동생, 엄마, 강아지까지 정말 잘 챙긴대요. 이제 본인은 이혼 과정에서 자라면서 결혼의 기육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오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먼 훗날까지 오빠와 함께하는 미래를 떠올리게 되셨대요. 근데 아무래도 4년간 장거리 연애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서로 일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각자 커리어에 집중을 하기로 했대요. 자기는 여자를 차징하는 남자가 아니고 4년 동안 여자 절대 안 만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자기는 분명 4년 후에 군대 갔다 오면 너 싱글이냐고 연락할 거라고. 그리고 종종 주고받는 연락은 추석이랑 크리스마스, 새해 같은 이런 빅 홀리데이 때 하기로 했대요. 외람단 얘기지만 정말 이 오빠 말대로 4년 뒤에 영화 같은 재회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2분한테 찾아갔대. 근데 2분 다 똑같은 소리가 나왔대요.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너가 그 남자한테 갈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한테 갈지 고민을 할 텐데 그건 너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중요한 건 너가 새로운 남자 만나도 이 오빠는 계속 연락 올 거고 둘의 4년 뒤에 이제 행보를 보면 둘이 각자 가는 길은 다른 걸로 보인대요. 근데 만약에 30대가 넘어서까지 연락이 된다면 그때는 결혼을 생각해봐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한 마음으로 봤는데 4년도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니까 더 막막하고 심란해졌대요. 지금 서로 떨어진 지 1달 정도 됐는데 내가 이 오빠를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설거지하면서 울고 같이 들었던 노래 들으면서 울고 아주 애달파 죽겠대요. 채연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채연님의 마인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4년 장거리를 택했을 거예요. 왜냐면 4년을 생으로 기다릴 바엔 장거리 연애하면서 기다리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4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커리어에 집중을 할 거고 4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해도 자기 커리어에 집중을 할 텐데,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할로데이가 남았잖아요. 추석 때 연락이 닿으면 장거리 연애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이렇게 막 설거지하면서 울고 애다파할 정도면 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계속 생각이 날 텐데. 그리고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 철학적인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서 요 고민을 읽어볼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집에 오면 힘들어서 잠깐 잤다가 밥 먹고 과제하고 공부하다 보면 주말입니다. 주말이면 일어나서 잠깐 쉬면 또 알바 가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방학에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알바하면서 보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취업하면 계속 일하겠죠? 이렇게 일만 하다가 늙어 죽을 생각하니 인생이 덫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취미생활 하기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지쳤어요. 시간이 느린 듯 빠르게 흘러가니 답답합니다. 채연님,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건 이분의 과가 사회복지학과래요. 그래서 알바도 하고 봉사도 하시는 건데 사회복지학과를 간 것,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가요? 보통 사회복지학과 가면?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가 우선일 것 같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만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말은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는 거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잖아요. 근데 사회복지학과를 간 것도 그쪽으로 전공을 살리는 것도 뭐 크게 그렇게까지 막 간절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 그렇다면 빨리 노선 트셔야죠.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기도 진짜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를 위하고 사장을 위한 일이잖아요. 가장 먼저 고민해보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고 있는 길이 내가 간절한 일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빨리 트세요. 고여있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아직 20살이면 너무 시간이 많아요. 없는 것 같은데 또 진짜 많아요. 시간은 진짜 상대적이라서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걸 잘해야 돼. 트는 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이분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생각보다 겁을 먹은 것 치고 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겁을 먹고 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은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고민 받은 거는 다 읽었거든요.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저 너무 좀 그랬나요? 뭔가 사회 부적응 같자는 말이 듣고 나서부터 말을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 저 뭔가 괜찮았죠? 영상 시작 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맥락인데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요. 겁먹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고요. 자기한테 관용과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요. 해로운 감정, 마이너스의 감정을 가지면 진짜 놀랍게도 나만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울해하고 뭐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부정의 감정들 있죠. 남들은 혹은 세상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어요. 근데 굳이 사서 나만 힘든 일을 만들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뭔가 조금 곡해해가지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대가리 꽃밭처럼 살아라 이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성찰의 시간이 인생에는 완전 도움이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데 성찰을 하라는 거지 나를 끌고 내려가진 마시라는 얘기예요. 좀 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찰을 할 때 그 재료로 이용해 먹고 그리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 많이 하시고요. 이상 고민 상담의 2팁 전채연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조언들, 답변들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걸러들으시고 이 말은 괜찮다.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걸러서 자기화시키세요. 제 말 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말을 얻는 것도 너무 영향을 드리는 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시겠죠?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